네, 안녕하세요, 드레이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재미있는 기기 가지고 왔습니다. 이 보는 것만으로도요, 테크 매니아들, 게임 매니아들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제품인데요. 바로 GPD 윈 맥스2. 미니 노트북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게임기인 그러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제품은 101%로부터 테스트용 샘플을 통해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품하고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니 노트북인데 조이스틱까지 달려있는 GPD 윈 맥스2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Let's get it! 개인적으로는요, 이렇게 GPD 옛날 제품을 구매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7인치인가 8인치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미니 사이즈에서 윈도우 운영체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지름을 못 참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보시기에도 알겠지만 너무 작은 사이즈가 불만이었는데요. 바닥에서부터 부딪히고 뒹굴고 하면서 여러 노하우를 습득하고 내놓은 제품이 GPD 윈 맥스거든요. 이 제품이 나왔을 때 게임 매니아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였죠. 노트북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 게임기 같은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오묘한 조합에서 오는 그 기기를 구매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GPD 윈 맥스2는요, 전작의 분위기를 조금 더 다듬었거든요. 전작에서 느껴졌던 동글동글한 느낌, 그리고 게임기 같은 모습을 지워버리고요. 더욱 노트북 같은 느낌이 들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디자인은 정말 깔끔해졌어요. 마감도 나무랄 데가 없고요. 단차도 없고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색감도 차분한 게 저한테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힌지 쪽에 위치한 양옆 커버를 제거를 하면 바로 게임을 할 준비가 되는데요. 여기서도 다양한 색을 쓰지 않고 통일감 있게 색을 조합해서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게 만든 것도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고정도 제대로 되고요. 분실될 염려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커버는 후면에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제 기준에서 GPD의 로고는 아직도 좀 애들 장난감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십자 패드의 느낌을 살려서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거는 좋은데, 너무 둥글둥글하고 장난감 같은 그런 느낌이죠. 로고는 한번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기준에서 말이죠. 포트는 작지만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우측을 기준으로 USB 3.2 두 개가 있고요. 좌측에 SD 카드,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각각 하나씩 있거든요. 보통은 이 중에서 하나만 제공을 하는데 말이죠. 거기에 후면은 썬더볼트 4 대역폭보다 높은 USB 4.0을 지원하고요. 타입C, HDMI, USB 3.2, 오디오 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혀 부족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후면을 보면 데이터 모듈을 넣을 수가 있고 230 사이즈의 SSD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작은 곳인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 때려박은 그런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포트 구성은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일단 라이젠 6800U를 쓴 게 제일 눈에 띄죠. 그리고 LPDDR5 램을 활용했고요. 용량과 속도 또한 잡은 것도 보입니다. 10.1인치의 터치도 가능하고 서피스 펜이 있으면 활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배터리는 68W시라서 작은데도 꽤나 넉넉한 사이즈라고 생각이 들고요. 스피커도 4개가 달려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좀 들어봐야지 알 것 같고요. 윈도우 11 홈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힌지 부분의 카메라, 지문 인식이 가능한 전원 버튼, 1kg의 무게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격은 크라우드 펀딩을 기준으로 16GB, 1TB 기준 1,749,000원부터 시작하고요. 32GB, 2TB 기준 2,490,000원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 더해서 딱 3가지 라인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디스플레이는 사용하면서 아쉬운 점을 딱히 찾을 수는 없었는데요. 10.1인치 IPS 2260x 1600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면 밝기는 최대 410니트 정도여서 사용하는데 전혀 불만이 없이 만족하면서 활용할 수가 있었고요. 감마는 2.2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RGB는 91%거든요. 기존 GPD 시리즈들, 그러니까 포켓 3, 윈 3, 윈 맥스 이러한 제품들 가운데서는 가장 좋은 품질입니다. 물론 100% 만족할 수 있는 성능은 아니지만 요 정도라면요,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벤치마크부터 확인해보자면 시대벤치 R23은 웬만한 컴퓨터를 데리고 와도 절대 꿀리지가 않는 성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싱글코어의 성능이 아름답죠. 1500점 넘기면은 데스크탑 라이젠 5000번대하고 비슷한 성능이라서 느린 걸 체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임스파이는 2588점,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6341점을 보여주거든요. 참고로 파스 점수 중에서 그래픽스 코어 부분을 잘 봐야 하는데요. 7000점에서 몇 점 모자르잖아요. 데스크탑용 GTX 1050 Ti가 7000점이 조금 넘습니다. 다이렉트X 11 기반에서는 이미 파스칼 엔트리급 외장 그래픽 카드를 거의 다 따라왔다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1920바이 1200 해상도 그리고 낮은 옵션에서 게임을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전력 제한을 15W, 30W로 구분했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알아볼게요. 호라이즌 제로던은 15W에서는 구동이 쉽지 않았고 30W로 실행시켜야 평균 46프레임, 하위 1%가 36프레임 정도 측정이 되는데요. 30프레임은 넘기기 때문에 싱글플레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아주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배그는 15W에서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확실히 잘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30W는 줘야 평균 프레임이 높아지더라고요. 물론 간헐적인 프레임 드랍이 있었는데요. 샘플인 걸 감안하고 최대 패널 PM으로 놓지 않기도 했고요. 드라이버도 여러 번 개선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쾌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5의 경우도 15W 저전력에서도 충분히 할만한 성능이지만 확실히 30W로 놓아야 우리가 원하는 성능이 나와줍니다. 이게 해상도를 낮춘 게 아닙니다. 풀 HD 기준인데 참... 내장 그래픽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사이버펑크는 피델리티 슈퍼 레졸루션의 도움을 받아야 할만해집니다. 풀 HD는 아직 무리인 것 같고요. 800p까지는 해상도를 낮추고 FSR을 켜면 그때는 꽤나 쾌적하게 할 수가 있는 수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사펑이란 게임이 웬만한 그래픽 카드로도 버거울 때가 느껴지는 게임입니다. 디아블로2 레저렉션도 제 기준에서는 요 정도면은 중간중간 끊길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충분해 보였습니다. 더 낮은 사양으로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내장 그래픽인데도 평균 60프레임을 넘겨버리죠. 오버워치2는 팀 기반 FPS 게임이니 확실히 30W로 주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1프레임이라도 밀리면 안 되니까요. 성능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는데요. 144Hz 외장 모니터를 달고 사용하면은 성능 체감을 더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확실히 다른 게임들보다는 전력을 높인 효과가 두드러졌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이스틱으로도 게임을 해보면 정통 콘솔 느낌보다는 단단함이 덜하긴 한데 한 90%까지는 따라왔다고 보여집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의 감각들, 조이스틱을 움직일 때의 부드러움, 그러면서도 원하는 방향으로 잘 따라와 줘야 하고요. 확실히 세대가 많이 지나다 보니 이제는 정말 콘솔 느낌을 그럴싸하게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콘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이걸로 격투 게임이나 리듬 게임 이런 것들을 해본 건 아니지만 스파이더맨이나 뱀서 같은 혼자 하는 게임들만 한다면 부족함은 느껴지지 않는 조작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테스트를 하면서 얘네가 이 정도로 진심인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막 떠올랐습니다. 스피커는 4개가 전면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데 딱히 아쉽거나 하진 않았는데요. 아이패드 프로보다는 확실히 아쉬운 소리입니다. 물론 아이패드야 끝판왕이니까 끝판왕과 비교해서 이 정도의 소리가 난다 이렇게 알고 비교를 한다면 좋겠죠. 그리고 배터리 균형 조정, 화면 밝기 100% 상태에서 풀 HD 영상을 시청하면 100%에서 10%까지 5시간 12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게임 종류나 작업 환경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프로세서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2시간 5분 정도, 전력과 해상도 그리고 화면 밝기를 조절해서 활용한다면 한 3, 4시간까지는 지속 가능한 배터리 용량인데요. 모두 풀 HD 기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스팀덱보다는 조금 더 오래 활용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배터리 충전 시간은 10에서 90%까지는 1시간 12분, 완충까지는 2시간 2분이 걸리는데요. 90%부터는 더디게 충전되는 걸 감안한다면 충전 속도는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1시간 정도만 꽂아 놓으면 충분히 활용할 만큼 충전이 되니까요. 네, 이렇게 샘플용 기기를 대여받아서 테스트를 해본 GPD 윈 맥스2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면요. 장점은 올인원 노트북, 이 제품 하나만으로도 웬만한 것들을 다 할 수가 있고요. 상당히 깔끔해진 디자인과 마감이 좋았습니다. 소재 선택도 전부 금속이라서요,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노트북 본연의 기능에도 충실합니다. 최대 화면 밝기에서 5시간 넘게 영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나쁘지 않은 배터리 성능이죠. 성능은 말해서 입 아픕니다. 8코어 16스레드의 프로세서도 참 좋지만 무엇보다 RX 680M 이 내장 그래픽 성능이 엄청납니다. 외장 그래픽 GTX 1050 Ti 이 정도 수준은 되기 때문에 포터블 기기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스펙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AMD 내장 그래픽 성능은 미쳐 날뛰입니다. 네. 또한 다양한 입출력 포트, SSD 추가나 LTE 모듈 확장성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GPD에서 조이스틱 내구성을 계속 강화하고 실제로도 조이스틱을 구성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한 1, 2년 전 출시된 제품들보다는 확실히 내구성에서 개선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품질이 좋습니다. 게임용으로도 만족스럽고요. 영상을 볼 때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시장, UMPC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의 완전체 느낌이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제가 쓰면서 느꼈던 장점을 얘기를 해봤다면 이제는 단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얘기를 해봐야겠죠.
첫 번째는 생각보다 애매한 사이즈인데요. 사실 크기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애매한 사이즈가 어디에서 느껴지냐면 키보드와 트랙패드를 쓸 때 느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키보드 사이즈에 펑션 9키 정도로 좌우를 압축해 놓아서 편하게 타이핑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남자치고 손이 굉장히 작은 편이거든요. 보통의 성인 남자라면 타이핑을 할 때 상당히 헷갈리고 답답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트랙패드 사이즈도 작고 그 위치도 상단에 있어서 키보드에 눌리지 않으려면 손을 들어서 활용을 해야 하더라고요. 확실히 일반 노트북의 트랙패드 활용성을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조금 무리이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게는 저는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이게 1kg이 조금 넘거든요. 물론 이게 욕심에 해당하는 파트이기는 한데요. 900g대로 내려왔으면 좀 게임을 하기에 훨씬 더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트리거가 살짝 흔들립니다. 스팀덱 트리거보다도 조금 더 흔들리고요. 액박 패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엄청 단단한데도 부드럽잖아요. 이 정도의 느낌을 주려면은 한 1세대가 더 지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욕심 부분이긴 한데요. GPD 윈 맥스 1은 화면이 좌우 180도로 돌아가서 태블릿 형태로도 활용이 가능했죠. 요게 빠진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내장 그래픽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 60프레임을 초과하는 게임들이 꽤 많았거든요. 해상도를 낮추면은 당연히 프레임은 훨씬 높을 테고요. 120Hz, 144Hz까지는 아니어도 한 90Hz 수준으로 조금만 더 주사율이 올라갔다면 이 성능을 체감하기에는 상당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80M인데 60Hz는 조금 아쉽죠? 네. 장점도 확실했고 사이즈에 따른 아쉬운 부분도 제 기준에서는 좀 느껴졌던 그러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전작보다 개선이 된 점이 상당히 많았고요. 해당 체급의 제품을 노리고 있었던 매니아들이 많았기 때문에 비싼 가격임에도 생각 이상으로 판매가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제품이 필요한 분들이었다면 174만 9천원부터 시작하는 가격이 메리트가 있을 거고요. 이도저도 아닌 제품이다 이렇게 봤다면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GPD 윈 맥스 2는 어떤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생유! 이거 비싸기는 비쌉니다. 170만 원이라 저는 선뜻 못 지를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